4.15 총선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서 도내 8개 선거구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횡성군수 보궐선거 후보까지 결정된 가운데 내일까지 선거인 명부가 작성됩니다. 군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던 횡성에서조차 인구 감소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횡성군수 후보들의 대책을 알아봤습니다. 역학조사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16차례 채용 공고에도 지원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공중보건위가 이를 대신하면서 역학조사의 전문성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긴급 추경 예산안이 강원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강원도는 취약층 30만 명에게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생활안정금을 다음 달 말쯤에 지급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사흘 만에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는 영국에서 유학 중이던 서울 거주 20대 남성으로 지난 19일 입국 이후 평창의 한 리조트에서 머물다 이틀 전 인후통 증상을 느끼고 어제 강릉의료원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오늘 오후 4시쯤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리조트에서 함께 머물던 엄마와 형은 오늘 중에 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는 32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확진자 유학생을 상대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내 신천지 신도와 시설을 대상으로 한 달째 이어져 왔던 관리는 오늘자로 해제됐습니다. 21대 총선의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서 도내 8개 선거구별 후보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영서 남부권에선 횡성 군수 보궐선거까지 모두 17명이 본선 레이스를 시작했는데요. 4월 15일까지 남은 선거 일정을 이병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4.15 총선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원주 갑의 이광재, 박정하, 이강범, 정상균, 권성중 후보 등 5명이, 원주 을은 송기헌, 이강후, 안재윤, 현진섭, 이승재, 정성호 등 6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는 원경환, 유상범, 김은희, 조일현 후보까지 모두 4명이 본선 후보가 됐습니다. 같은 날 치러지는 횡성군수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장신상, 미래통합당 박명서 후보가 맞붙습니다. 17명의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원주을 통합당 이강후 후보로 4년 전 신고한 19억 9천만 원에서 12억 원 늘어난 32억 4천만 원입니다. 홍횡영평 통합당 유상범 후보가 30억 5천만 원으로 뒤를 이었고 원주을에 출마한 민중당 이승재 후보가 179만 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민주당 이광재, 통합당 이강후, 유상범, 민생당 안재윤 후보는 질병 등을 이유로 병역을 마치지 않았고 민중당 이승재 후보는 장기 수형으로 면제됐습니다. 본선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20일가량 남은 선거 일정도 바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까지 선거인 명부가 작성되고 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 신고도 마무리되면 다음 달 1일부터 6일까지 재외국민 투표가 진행됩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 선거 사무가 중지된 이탈리아와 독일 등 17개 나라와 중국 우한 지역은 투표가 어렵게 됐습니다. 본선 후보들의 선거운동은 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되며 10일과 11일에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투표가 가능한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도내 군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10년 넘게 인구가 증가하던 횡성조차 인구 감소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심각해진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이 횡성 군수 후보자들은 어떤 공약을 가지고 있을까요? 김진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횡성군 청일면에선 최근 3년 새 5명이 태어났고 200배가 넘는 1,009명이 사망했습니다. 유입되는 인구는 은퇴 후 농촌을 찾는 고령의 귀농 귀촌인 뿐입니다. 아기는 내가 아기 울음소리를 여기서 들어본 지가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아기 울음소리는 못 듣고 70%, 80%는 노인이에요. 인구 자연 감소가 워낙 크다 보니 12년 연속 늘기만 하던 횡성군 인구가 지난해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2018년 기준 횡성군의 합계 출산율은 0.858명으로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가장 낮았고 최근 20년 사이 가임기 여성이 25%나 줄어
저출산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지난해 원주 기업도시 전세가가 주택난을 겪는 횡성읍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원주로의 인구 유출이 컸고 귀농 귀촌 인구도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가는 회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귀농 귀촌의 부분들이 좀 한계에 다다르지 않았나. 오랫동안 머물지 못하고 이렇게 다시 회귀하는 부분들이 높다는 거죠. 평균 연령 51세, 고령화 비율 최악의 28%. 선거 직후 횡성군의 인구정책 방향을 잡아갈 후보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더불어민주당 장신상 후보는 젊은 인구 유입이 인구 증가와 고령화율을 낮출 주요 해결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50%까지 지원하고 인재 육성관 수혜자를 늘리는 등 횡성을 명품 교육도시로 만들어 젊은 층을 끌어들이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어린이부터 보육 시절부터 대학 졸업에 이르기까지 최소한 걱정 안 하고 학업을 영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거고요. 미래통합당 박명서 후보는 기존 인구가 더 유출되지 않도록 막는 게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되돌아가는 귀농귀촌인 문제를 해결해 정착률을 높이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청년에게 인센티브를 줘 농촌의 고령화를 낮출 계획입니다. 도에서 들어와서 자기 부모가 하던 일을 가업을 개성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금을 마련해서 거기에 대한 세제 절감이라든가 어떤 그런 인센티브를 좀 주고. 두 후보 모두 젊은 인구 유입책으로 최근 증가한 지역 내 우수 일자리를 연결해주고 주택난 해소를 위해 임대주택을 젊은 층에 확대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5년 전 메르스 사태에 이어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질병수사관이라 불리는 역학조사관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강원도가 역학조사관을 채용하기 위해서 16번이나 공고를 냈는데요.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31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인제군. 강원도청에서 막 도착한 권승희 역학조사관이 보건소 긴급회의에 참여합니다. 확진 환자가 발생할 때마다 밤낮으로 현장을 쫓아다닌 지 한 달이 훌쩍 넘었습니다. 불확실성이 좀 많은 자리잖아요. 언제 또 터질지도 모르고, 그리고 강원도 자체는 또 되게 넓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인력이나 이런 게 좀 더 보강이 되거나. 강원도청 4명의 역학조사관 가운데 유일한 의사지만 전역을 앞둔 공중보건입니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면 해당 시군 보건소로 내려와 전반적인 방역 대책을 지시합니다. 하지만 전문 역학조사관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강원도가 2016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의사 면허를 가진 역학조사관 채용 공고를 낸 게 무려 16번. 하지만 지원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채용 공고문을 살펴봤습니다. 직급은 의무사무관으로 기초자치단체 과장급입니다. 하지만 1년 임기제여서 정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보수도 6,100만 원으로 비현실적입니다. 지난해 의사 평균 연봉의 절반 수준입니다. 보수도 적고 고용 보장도 안 되다 보니 지원자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협이나 관련 대학에도 협조 요청을 구하고 또 행안부에도 건의를 해서 정규직 공무원을 뽑을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역학조사관의 보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연봉 한 개 칸액의 120%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연봉 책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시도 인사위원회 의결 통해서 120%를 초과하는 그런 연봉을 책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자체 전문 역학조사관 최소 연봉을 1억 1,7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소속 역학조사관은 수년간 공중보건으로만 채워지면서 역학조사의 전문성과 연속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강원도의회 코로나19 생활안정지원금을 포함한 강원도 긴급 추경 예산안 1,651억 원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연매출 1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비롯해 실업급여자와 한부모 가정 등에게 40만 원 상당의 생활안정금을 다음 달 말쯤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일자리 사업과
숙박 플랫폼 업체를 통해 할인 쿠폰을 지원하는 사업 등에도 예산을 집행합니다. 이와 함께 8에서 10등급 저신용 소상공인 경영 안정자금 마련을 위한 강원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강원도가 오늘부터 도내 해외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 대상은 유럽발 입국자 검역이 강화된 지난 22일부터 입국한 유학생과 교민 가운데 공항에서 검사를 받지 않은 무증상자입니다.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더라도 유럽과 미국에서 들어온 입국자는 2주 동안 자가 격리될 예정이며 그 밖의 국가는 능동 감시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강원도는 또 22일부터 입국했거나 입국 예정인 가족이 있는 경우 시군 보건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4월 6일 개학 준비를 위해 신학기 개학 준비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도교육청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방역관리 점검반과 학생 학습 지원반으로 구성된 지원단을 꾸렸습니다. 특히 학생 학습 지원반은 학습 지원팀, 긴급 돌봄 지원팀, 학원 관리팀으로 운영됩니다. 개학 준비단은 매주 2차례 정례회의를 열고 개학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점검하고 교육부와 협의한 과제를 논의합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에도 휴원 연장이 길어진 어린이집에선 등원율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원주시에 따르면 지난주 23.3% 수준이던 어린이집 긴급 보육률은 이번 주 들어 33.5%까지 올라 3명 중 1명꼴로 등원 중입니다. 원주시는 보건복지부 지침상 긴급 보육에 사유를 두지 않고 있다며 긴급 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만 제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가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임산부에게 마스크를 지원합니다. 원주시는 KF94 마스크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지역 기업에서 제조한 필터 교체식 기능성 마스크 4,000장을 우선적으로 구입해 임산부 1인당 2매씩을 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30일부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과 함께 산모 수첩이나 임신 확인서를 가져가면 받을 수 있으며 가족의 대리 수령도 가능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면서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와 나무 심기 행사도 전면적으로 취소됐습니다. 원주시는 지난 2009년부터 지속해온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올해 취소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6,750본을 배부해 필요한 곳에 식재하도록 했습니다. 횡성군도 단체 식목 행사를 취소하고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는 읍면 단위에서 소규모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횡성 지역 주택에 불을 질러 일가족 2명을 숨지게 한 62살 박모 씨를 엄벌해달라는 법정 진술이 나왔습니다. 당시 방화 사건으로 숨진 김모 씨의 부부의 친딸은 최근 원주지원 공판에 참석해 유가족에게 사과도 없었고 자신 역시 방화 사건으로 전신에 화상을 입었다며 엄벌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방화로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인정한 박 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시 군 의장협의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국세 감면을 촉구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